자, 문이 미국에 가서 저러고 왔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위대한 짜장면국의 본 모습이 아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 공동 선언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관한 것인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참고 참다가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자, 중국은 21일 날 한미 회담을 하고 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거라고 또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또 한미 동맹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중국에서 싫은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은 쿼드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딱 찍어서 겨냥하는 듯한 그런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런 말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소집단을 만드는 이런 말들을 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도 한국에서 열린 이 중국 관련 세미나예요. 언론을 만나가지고 공동성명에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은 중국을 겨냥해서 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과는 달리 그래도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고 딱 부러진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노력한 거 아니냐라고 중국을 배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만 문제가 성명에 포함되었지만은 중국과 대만 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영내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말한 것이다.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인데 중국도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자, 그래서 중국 대사가 이게 별로 직급도 높지 않은 게요. 한미 성명을 아프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지적질을 하고 나섰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속내야 어쨌든 세계적으로 해석되는 게 한국이 미국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되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차이나 리스크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겼는데 중국은 한미가 대만 쿼드부터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국제 질서 위협 반대 등의 표현을 공동성명에서 쓴 것을 일일이 거론하며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이라는 3자의 이해를 그렇게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언행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며 국제 질서를 강요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중국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문가리가 좀 있어 보이려고 좌파들이 자주국방 운운하면서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미국 측에다가 미사일 제한을 풀으라 했죠.
그런데 진짜 미국이 확 풀어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800km까지 풀어준 이후에 800km를 넘으면 베이징으로 날아가니까 더 이상은 말을 한국이 안 하는 형국이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트럼프 때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 INF입니까? 러시아하고의 협정에서 탈퇴해버린 거는 중국이 지금 그 IMF 협정에 서로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서 온갖 형태의 4, 5천 킬로, 뭐 2, 3천 킬로의 중거리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남중국해를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비행기 등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동남아부터 필리핀, 또 대만,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까지 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을 선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갖다가 담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측의 아젠다로 적극 요구해지지 않고 과거에 뭉가리가 요구했던 것을 이번에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한국이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는 걸 이용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정권은 중국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지금 중국의 초기 반응이 이 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지금 더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한국에 언제 오느냐라고 한국이 계속 지금 시진핑 방안을 타진했는데, 중국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봐가면서 오겠다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데, 이번에 미국이 뭉가리를 확실히 굴복시켜 버리니까 시진핑이 조기에 방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에 기술적 압박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5G, 6G 이런 통신 분야에서까지 지금 이 중국을 견제하려 하니까 한국이 이번에 44조를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 자, 이것은 결국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양을 미국에 차리겠다라고 해석되는 거죠. 바로 중국 거를 해체해서 미국에 차리지는 않지만은 결국 그렇게 가면서 미국 주권의 기술 패권에 한국이 기어 들어갔다. 중국은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중국의 반발을 대처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뭉가리가 북한 때문에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을 좀 들어주면서 중국 견제와 북한 문제의 진전을 서로 맞바꾼 모양새가 됐는데, 북한 문제에도 사실상 성과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금 반응이라는 겁니다. 북이 지금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나 정상회담을 할 때쯤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되어서 미국 D&I 국장이 세계 국가의 한미일 정보 책임자를 일본에 모으고 또 한국에도 왔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든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회담을 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겠다. 그래서 허황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은 없다. 다만 북한이 실무적으로 이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비핵화 이 구체적 행동을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뭉가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방에 일괄 타결되는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은 없을 것이고 계속 서로 외교적으로 접촉해서 이 바뀌어가는 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의 핵 프로그램은 더 발전하고 위험해졌다라고 말을 하며 전무대 전무, 전부대 전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접근법을 역대와는 다른 것들을 다른 미국의 이 대통령들이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통적 방법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24일 날 VOA 방송에 이메일을 보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대북 유인책을 미국이 던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바이든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미의 한국의 요구에 따라서 마지못해 이 외교적 수사적 표현으로 한 것이지 지금 북한의 유인책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협상장에 나오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손을 내민다고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고 그래서 내버려두고 북한이 움직이면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그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켜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부분은 지금 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이 미사일 핵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불균형이니까 이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또 우주 개발력도 강화시킨다고 미국이 북한이 했던 그런 쇼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비난 국가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며 동맹과 함께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뭔가 도발할 기회를 찾을 것이고 중국은 점점 세게 한국의 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면서 보복할 구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문갈이 참 이래저래 머리 아파졌습니다.